1940년대 스위스 동부의 작은 도시 쿠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악몽에 허덕이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악몽의 이유는 명확했는데요. 낮에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인체 해부도와 두개골들 때문이었죠. 지역 약국의 약사였던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또한 능력 있는 약사로 자라나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적 속 적나라하게 묘사된 인체의 모습, 근육과 장기들의 생생한 이미지, 실제 사람의 두개골 표본들은 어린아이가 지식으로서 받아들이기에 너무 과분했는데요. 아이는 점차 신체, 해골, 사망 등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이는 매일 밤 끔찍한 악몽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아이는 점차 사람의 장기, 신경, 뼈 구조 등의 공포감을 넘어선 매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의 성장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공포와 매혹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성장한 소녀는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이 꿈에서 본 기괴한 장소와 대상들을 직접 그려내 보기로 하죠. 그때가 바로 에이리언의 아버지라 불리는 HR 기거의 작품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미술대학에 진학하여 졸업까지 마친 기거는 본격적으로 본인만의 예술 세계를 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권총 속에 태아가 장전되어 있는 벌스 머신, 방사능 재앙 이후의 미래를 그린 아토믹 칠드런, 생물처럼 꿈틀대는 거대한 장소를 묘사한 패세젠 월크 시리즈 등 기거의 작품들은 보는 이들에게 그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스란히 전달했는데요. 어렸을 적 접한 해부도와 인체 표본들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인식되었고, 그렇게 인간의 신체를 기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점차 더 과감해져 갔죠. 그렇게 1977년 기거는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작품집 네크로노미콘을 출시합니다. 이는 곧장 미술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비평가였던 마이클 제이 웰드는 그의 작품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죠. 기거의 예술은 또렷한 악몽으로 향하는 포탈을 여는 것과 같다. 보고 싶지 않지만 눈을 뗄 수가 없다. 비슷한 시기 영화 에이리언의 공동 시나리오 작가였던 댄 오베넌 또한 기거의 작품집을 보게 됩니다. 오베넌과 기거는 이전의 영화 듄 작업을 통해 이미 한번 만난 이력이 있었는데요. 영화는 무산되었지만 오베넌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거의 작품 세계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죠. 그렇게 네크로노미콘을 전부 훑어본 오베넌은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꿈꾸던 외계 생명체를 그려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에 곧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과 만난 오베넌은 HR 기거라는 인물과 함께 그의 작품집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그중 네크로놈 4라는 그림을 보게 된 리들리 스콧은 보자마자 흥분에 가득 차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죠. 그를 지금 당장 무조건 데려와야 한다. 그렇게 에이리언과 연을 맺게 된 기거는 네크로놈 4의 그림을 토대로 영화 속 크리처를 디자인했습니다. 기거 특유의 성적 모티브가 내포된 외형에 생명과 기계가 혼합된 바이오 메카노이드 스타일의 외계 생명체는 그 어떤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공포스러운 존재였는데요. 영화 사상 가장 끔찍하고 무자비하며 독보적인 크리처 제노모프의 탄생이었죠. 기거의 악몽으로부터 빚어지고 리들리 스콧 감독에 의해 탄생한 에이리언은 말 그대로 센세이션한 흥행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아우라의 외계 생명체에 열광했고 그것은 곧 속편의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1997년까지 총 4편에 걸쳐 만들어진 후속작들은 그 우주적 세계관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나갔고 팬과 대중 모두를 매료시켰죠. 2012년에는 리들리 스콧 감독에 의해 프리퀄 격인 프로메테우스가, 2017년에는 그 뒤를 이은 에이리언 커버넌트가 개봉되며 에이리언 시리즈는 어둡고 축축한 세계를 한층 더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24년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해내며 에이리언은 탄생한 지 46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는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바통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에이리언 어스가 쥐게 되었죠. 피바디상과 에미상 수상 경력의 노아 홀리 감독이 연출 및 총괄 제작을 맡은 에이리언 어스는 프랜차이즈 최초의 시리즈물입니다. 에이리언을 탄생시킨 리들리 스콧 또한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며 오리지널리티는 유지하되 에이리언 어스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하는데요. 에이리언 어스가 기존 작품들과 가지는 가장 큰 차별점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작중 배경이 우주가 아닌 지구라는 것이죠. 5개의 글로벌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2120년의 지구,
그중 가장 급부상한 프로디지 코퍼레이션의 천재 CEO 보이 카발리어는 인간의 의식을 합성체로 전이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첫 번째 하이브리드 프로토타입 웬디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개의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웨이랜드 유타니 소속의 심우주 탐사선 USC SS 마지노호가 프로디지 시티 상공에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웬디는 수색 임무에 투입된 오빠 허밋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향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마주한 존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수집된 5종의 외계 생명체, 그것은 어디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우주의 심연으로부터 전달된 파멸의 씨앗이었죠. 에이리언 프랜차이즈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작품 속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에이리언은 가장 큰 기대와 흥미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제노모프를 비롯하여 식물인 듯 동물인 듯 알 수 없는 신종 에이리언들까지 등장해 초반부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시각 효과 감독인 조나단 로스 바트는 작중에 등장하는 새로운 괴물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죠. 크리처의 비주얼은 훨씬 더 거칠고 유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진짜처럼 느껴지길 바랐고 아주 위험하게 보이길 원했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크리처를 만들어냈으며 그 새로운 크리처는 에이리언 세계관에 아주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에이리언 어스에는 각기 다른 섬뜩함을 지닌 미지의 크리처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물론 그 외에도 눈을 사로잡는 액션과 생각할 거리들로 가득합니다. 에이리언의 리플리, 프로메테우스의 엘리자베스 쇼, 에이리언 로물루스의 레인의 계보를 잇는 하이브리드 여전사 웬디는 어른 몸에 합성체의 의식이 주입된 12세 소녀인데요. 그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단지 생존을 향한 사투를 넘어 진정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며 무자비한 외계 생명체와 강력한 인공지능 사이에서 인류는 과연 생존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은 곧 에이리언 세계관 전반에 짙게 녹아있는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이기도 합니다. 8월 13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단독으로 공개된 에이리언 어스는 지금 바로 2화까지 시청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마다 한 편씩 새로운 이야기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혹 전작들을 보지 않았어도 시청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에이리언 어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기에 이를 통해서 에이리언 프랜차이즈에 첫 발을 들여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죠. SF 호러 스릴러라는 독보적인 장르를 개척한 에이리언 프랜차이즈의 최신작 에이리언 어스, 그 충격의 예고편을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If I'm not human, what am I? Did you even think about it? Was it blue skies from Earth? Did you see a green world from your This ship collected specimens. 5 new life forms from distant planets. Monsters. We don't lock them down, it will be too late. 에이리언의 정수를 제대로 녹여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에이리언 어스, 생존할 것인가 숙주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을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시 미스터리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